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에 뇌와 심장, 이 2대 질병에 대한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진단비를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2대 질병의 가입 전략과 보장 내역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보험 정보도 얻어가시고 보험 고민도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가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맹총호 전문가 그리고 또 보험플랜 119를 통해서 새롭게 인사가 되는 분이십니다. 피양희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는요. 예. 15년 전에 예.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8년 전에 또 실비보험도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보장도 많이 약한 것 같고 또 안보장도 사실은 좀 약해서요. 예. 그런데 더 보험을 가입할 여유는 사실은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한 또 5년 전에 제가 예. 아이 대학 그 등록금 좀 필요해서 약관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 시청자님 지금 문의하시는 보험이 시청자님 보험이세요? 아, 제가 문의하는 부분이요? 예. 남편이요, 남편. 아,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실손보험이랑 종신보험 모두 남편분 보험이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럼 남편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55세예요. 55세시고, 그러면은 네. 자녀분은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아, 저희 아들이 지금 26세인데요. 직장인이에요. 아, 대학은 졸업을 했고요. 네네네.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으셨어요. 그 네. 신한생명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 2002년에 가입을 하셨고 또 역시 신한생명에서 실손보험을 2010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맞으시죠? 이 내용. 네네, 맞아요. 25만 8천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예예. 지금 더 여력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전문가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실지 잠시 뒤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55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장을 보완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5년 전에 또 자녀분 대학금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약관 대출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피양희 전문가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래전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자녀분 어렸을 때 종신보험을 가입하셔서 지금 이제 자녀분이 성인이 다 되셨네요. 네네. 네. 아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종신보험을 감사합니다. 가입하시는 분들은, 네, 많은데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또 흔치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분께서도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신 것 같아서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대출도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보험료하고 또 같이 나가고 있겠네요. 네네, 한 4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이제 보험료에 이자까지 나가니까 조금 부담이 더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장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더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어떤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암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부분 쪽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종신보험하고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두 건 가지고 계시는데 종신보험을 내용을 보니까 암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성인 특정 질병, 요 질병도 참 잘 돼 있으신 것 같고요. 수술, 골절, 입원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보장이 참 잘 돼 있으세요. 네. 네, 종신보험이 원래 좋은 보험이기는 하지만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보장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골고루 잘 돼 있으셔서 어떤 분이 보셔도 보험 참 잘 가입하셨네요 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셔서 병원에 가서 혹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그래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장을 하고 싶으신데 더 여유는 없으시고 그쵸?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 또 방법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자녀분이 어렸을 때 사망 보장에 대한 보장 자산을 1억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녀분이 다 커서 성인이 됐으니까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을 5천으로 반으로 감액을 하시고요. 네. 네, 감액을 하시게 되면 감액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환급금을 가지고 지금 약관 대출 받고 계시던 거 혹시 요거 1년 안에 다 갚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돈만 어떻게 준비되면 갖고 싶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감액하면서 감액 환급금으로 약관 대출을 다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갚으시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겠죠? 그렇네요. 네, 감액을 하면 보험료도 한 6만 원 정도는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이자 나가던 부분도 아까 4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만 원 정도가 월 나가던 보험료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생명보험에 골고루 보장이 잘 돼 있으신데 이 부분은 80세 보장으로 돼 있으세요. 이건 네네.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고요. 네. 지금 80세 보장은 사실은 남편분께서 예전에 준비하셨을 때는 보장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 평균 연령이 72세였고 여자는 78세. 그리고 15년 뒤인 현재 지금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15년 후에는 네, 남녀 평균 91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80세까지 보장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100세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을 그 돈 안에서 그 줄어든 보험료 안에서 추가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네. 가족력은 없으세요? 저희 시아버님이요. 네. 3년 전에 폐암으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면 가족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암에 대한 보장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크게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게 네. 걱정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돼 있으신데,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뇌졸중은 뇌출혈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뇌일혈이나 뇌경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같이, 보장을 키워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네네.
아, 네. 그리고 어떻게, 생명보험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네. 골절 진단금이라든가 상해 수술비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100세 비갱신으로 손해보험사에 추가로 보장을 하면서 같이 보완을 해주시면 앞으로 30년, 40년 남편분께서 사시는 동안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없이 그 생전 보장을 조금 더 키워서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도 있는지는 진짜 몰랐네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셨던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있는 보험료 내에서 보장을 좀 더 추가로 늘려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그 기존에 가입하고 계시는 종신보험이 내용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도 해지 않으시고 약관 대출을 받으셔서 필요할 때 돈을 쓰신 거는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감액을 해서 대출을 갚으시고 부족한 안보장을 늘려갈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짜주셨잖아요. 네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받드릴게요. 아, 네. 예, 전화 도움을 주셔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2대 질병 골든타임을 잡아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2대 질환에 대한 강화 플랜을 짜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골든타임을 잡아라입니다. 그러니까 2대 질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예방하는 방법과 그리고 발병됐을 때 어떤 보장 자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뇌졸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뇌경색은 어떤 거냐면은 혈관에 이 혈전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막히는 거죠. 막히는 상태가 됐을 때 먼저 혈관에 문제가 생긴 증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압력이 생겨서 바깥으로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터져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별로 보면요. 뇌경색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압에 의해서 뇌출혈이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보면은 뇌경색을 보상받는 확률이 계속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방을 한번 볼게요. 예방을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한쪽 눈이 잘 안 보일 때, 침침할 때, 그 노안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때, 그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두통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약간 뇌졸중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어지럽다 이런 것들도 또 역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지럼증이 생겨갖고 자꾸 뭐 사물도 안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한다 이렇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심근경색증도 역시 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심근경색증이 있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생기면은 혈관이 똑같이 역시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을 이렇게 우회술이라고 해갖고요. 혈관을 옆으로 돌려서 원활하게 혈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예방을 한번 보면은 뇌혈관이나 심혈관 똑같이 비만이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피로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 중에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생활 중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는 이런 예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발병이 될 때 골든타임 이런 혈관 질환은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지만이 생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에는 병원에 가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또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근데
발병되고 나서 사망한 숫자를 봤더니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부동의 1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암 사망률이 부동의 1위인데 부동의 2위와 3위를 봤더니요. 역시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은 역시 2위, 3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숫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병하고 있고 많이 사망하고 있는지 숫자를 한번 봤더니요. 암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암에 대한 위험성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암을 봤더니요. 사망으로 보면은 7만 6천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관 질환으로 보면요. 합하니까요. 5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둘 다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보면 5만이 높다라는 거고요. 퍼센트로 봤더요. 두 개를 합하면은 19%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한번 볼까요? 자,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가 암으로는 211명인데요. 혈관 질환으로 합하면 140명 정도가 됩니다. 좀 더 쪼개서 보니까요. 1시간에 사망하는 숫자가 8.8명이고요. 암은요.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은 6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이것을 또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암 같은 경우는요. 7분에 1분씩 사망을 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심혈관과 뇌혈관을 둘 다 합해보니까요. 10분에 1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현재는 뇌혈관하고 심혈관,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암, 뇌혈관, 심혈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암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혈관 질환만 별도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예시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뇌졸중만 3천만 원을 준비했고요. 진단비를.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3천만 원을 한번 준비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비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200만 원은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 1회당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기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서 수술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입원비가 우리가 비싸다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대 질환에 대한 입원비와 별도로 5만 원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남자, 여자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험료 딱 보시면 여성분들은 대체로 좀 저렴하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대체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보다 남성의 위험이 좀 더 높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혈관 질환은요, 언제 발병될지 모르는 거고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그 혈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활 중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발병이 됐을 때는 조속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암과 뇌질환, 뇌와 심장 질환 이 2대 질병을 대비한 보험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해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345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입원비 보장이 4일 이상부터입니다. 입원 기간이 짧은데 첫날부터 보장받는 걸로 바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맹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입원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할 때 실제로 받는 게 입원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보험료 좀 비싸서 또 고민이 되고, 네. 4일째부터 받으면 3일 동안은 못 받는데 어떡할까? 이런 고민 또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4일째부터 받는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금 오르기 전에 한 3년에서 5년 전에 만약에 미리 준비하신 거라고 하면, 4일째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사고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입원을 하면 처음에 3일은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때는 3일을 다시 못 받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일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가 우리가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저렴한 4일째부터 받는 입원비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해하고 질병하고 또 구분돼서 만약에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는 것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러면 상해는 첫날부터 받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질병 같은 경우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하면 질병은 4일째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로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첫날부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4일째부터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대와 또 어떤 아픔이 그동안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3459님의 문자 봐드렸고 이번에 687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피양이 전문가께 드릴 건데요. 제가 20년 납, 3년 갱신형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예.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종신보험은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보험에 대해서는 갱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갱신이라고 하신 건 암이라든가 수술, 입원 이런 특약들이 3년마다 갱신돼서 오르면서 80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80세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으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게 갱신형으로 돼 있다면 젊은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해도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부담되셔서 고민을 하신다면 네, 이 부분은 비갱신으로 바꿔줘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그 보험 자체에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네,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준비를 하셔서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687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풀어드릴까요? 예, 제가 딸아이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딸아이가 성인이 돼서 예. 보험을 좀 준비를 더 해줘야 되나 너무 보장이 좀 부족한가 해서 문의드렸어요. 그러세요. 따님이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21살이고 어떤 보험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까요? 동부생명의 예. 전액 유니버셜 3번 받는 거라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거 CI 네. 종신보험 맞으시죠? 네. 예. 가입한 건 2014년이시네요.
네. 보험료는 57,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니까 예. 성인에 따라서 이제 보험을 뭐 준비를 해줘야 되나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작년에 실손은 예. 단독으로 하나 들었거든요. 아, 단독 실비보험은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어리시니까 또 이제 적은 금액으로 보장 많은 보험들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맹충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1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CI 보험이 하나 있다고 하셨고요. 이거 계속 유지할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딸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맹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거는 일단은 그 자녀분 거, 3번 받는 CI 종신보험 이거 하나만 지금 보내주신 거죠? 네, 지금은 네, 그거 하나만 보냈고요. 실비는 따로 단독으로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없으신 거고요. 네. 혹시 이거 그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아세요? 이거 뭐 종신보험인데 네. 3번 받는다고 이거를 다 보장을 예. 3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 들었거든요. 보장이 다른 CI보다 좋다고 해서. 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꼭 그런 거는 아닌 것도 같고 아. 그래서 좀 설명도 좀 듣고 싶고 해서요. 일단 그러면 제가 이 그 3번 받는 CI 종신보험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CI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뭐,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뭐 중대한이다, 뭐, 이런 글자도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지금 특이하죠. 3번 받는 CI 보험. 근데 현재 네. 이제 동부생명에서도 이 상품 명칭이 바뀌었어요. 3번 받느냐 있고, 지금은 3번 받을 수 있는 CI 종신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번을 꼭 받는 건 아니고요. 3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CI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을 어떤 형태로 받냐면은 첫 번째는요. 진단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증권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약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단비가 있잖아요. 암이나 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뭐 폐질환, 간결항 이런 진단비들을 묶어서 이 중에서 한 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관상동맥 우회술이니 뭐 조혈모세포 수술이니 장기 이식 수술이니 이런 중대한 수술들을 묶어서 수술을 하면 또 받을 수 있게끔 해줘서 이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만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치매도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보장을 받고요. 수술을 하면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오면 3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요. 3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되게 어렵죠? 네. 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CI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들어도 어렵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진단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진단비는 한 번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3번이라 글자가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진단비는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진단이든. 네. 자, 수술을 하면 어떤 중대한 수술 중에서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종류별로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가 한 번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치매가 오면 한 번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한 번씩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예,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몸이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많이 받는 거고요. 네. 제 몸이 종합병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꼭 3번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3번 받을 수도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진단비로 보면은 진단비 중에서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지금 자녀분 몇 세세요? 21살이요? 21살. 그러니까 21살이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약 지금 80년 가까이가 아직도 남았는데, 네. 요즘에는 조기 진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발병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일찍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이든 우리가 여러 번 실제로는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꼭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 걸렸다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살다가 혈관 질환에 문제 와서 뇌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준비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CI 종신보험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유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왜냐면, 2014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네. 아마 이때 이 보험이 처음에 탄생할 때 아마 준비를 하시면서 보험료가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갖고.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네, 보험료가 저렴하게 준비하신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괜찮냐면 일단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진단비 중에서는 한 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암은 좀 보장받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진단비로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 암 진단비 2,400만 원이면 우리가 조금 작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암 진단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진단비가 없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진단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럼 암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3대 진단비를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암도 그러고 뇌졸중도 그러고 급성심근경색도 그러고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21세면 지금 어느 이제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 회사도 있어요. 아, 21세는 그러면 똑같은 보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면요 보험료가 조금 더 싸요. 그러면 예 똑같은 더 보장을 좋나요? 받는데 조금 더 싸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녀분은 21세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따님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질환에 대한 그런 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여성과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과 질환 수술비하고 지금 현재 이 CI 종신보험에는 11대 수술비는 있긴 하지만 여성과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는 없나요? 예, 11대 수술비에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질환 수술비하고 그 다음에 3대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좀 보장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전문가님, 네. 3대 진단비랑 여성에 특화된 질병 쪽으로 준비를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보험료는 21세면 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면 아, 진단비까지 다 해서요? 예, 진단비 기준은 지금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있으니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3대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네. 수술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7, 8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아, 네. 그 정도면 네. 어떻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따님 나이가 어린이 보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사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어릴 때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31님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이, 죄송합니다. 문자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암과 상해보험은 있는데 실비보험은 가입을 하려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실비보험은 영영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피아이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답을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실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보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또 몇 알 복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고지혈증 약을 어떤 거를 또 먹고 계시는지 전화 심사나 아니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단 지금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할증이 돼서 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해 질병이나 상해나 질병 의료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꼭 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51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네, 이번 문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를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이 좀 망설여지는데요. 뇌혈관 진단비는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예. 일단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방법론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뇌혈관 진단비는 성인이 준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한도가 좀 작아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최고 하면 7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준비가 안 돼요. 뇌 전반적인 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뇌혈관이 보장이 가장 많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뇌출혈이 한 9% 정도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뇌경색은 한 67%, 70% 미만이에요. 네. 뇌졸중이. 예. 그건 나머지 30% 정도는 뇌혈관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는 좀 비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비싼데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도 또 작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수술비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중에서도요, 뇌혈관 수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을 받고 스텐 삽입술 같은 거를 할 경우에도 수술로 보죠. 예전에 과거에는요, 수술을 하면 꼭 개복, 이제 찢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술비는 잘 못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수술의 범위를 보면요, 시술도 시술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수술비를 오히려 500만 원 정도를 준비한다라면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5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뇌혈관 수술비를 준비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시술도 이제는 수술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레이저 치료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시술하는 것도 수술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예. 이제 수술로 보고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용종 제거하는 거. 예. 우리가 대장 내시경. 예,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내시경 검사하다가 뭐 딱 떼내잖아요. 예, 혹 같은 거 떼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단비를 알아봤다고 하셨죠. 이게 뇌혈관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고민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저희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예. 4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예. 지인으로부터 아들 CI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증권을 보다 보니까, 예. 요즘은 수명도 길어졌는데 보장이 80세고, 예. 네, 갱신도 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작년에 보험료가 한 번 또 올랐어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예. 리모델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 시청자님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20살 됐고요. 네. 가지고 계신 보험이 하나생명의 하나 CI 통합보험 이거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보장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고민이 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풀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20대 아들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아들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2013년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3년 갱신형 특약이 있고 또 80세 보장이 만기가 보장이 여기서 끝나서 걱정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PI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1년째 고민을 하셨어요. 네. 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게는 뭐 2-3달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또 2년, 3년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청자님은 성격이 참 꼼꼼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고민을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이죠. 아, 그러세요? 네네. 지금 보장 내용도 80세 보장인 걸 지금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아드님 나이가 20세, 네, 20세인데 앞으로 뭐 지금 평균 연령이 100세 얘기를 하는데 아드님이 나중에 40-50년 뒤에는 과연 100세가 될까요? 120세, 130세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 거는 참 잘 하신 거예요. 네, 군대도 가야 되고 나중에 또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하면 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신 건 참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장이 80세 보장인 건 네, 보장 기간이 짧아서 100세 보장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첫날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부분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오르셨다고 했죠.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더 불안하고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굳이 갱신이 아니어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험료가 15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저렴한 보험료는 아닌데, 갱신이 되면서 더 또 비쌀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안 되실 수가 없는데요. 의료실비가 또 여기 안에 들어 있으세요? 네네. 의료실비 보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보험 포함해서 지금 5천만 원 돼 있으신데, 종신보험으로, 지금 CI보험은 중대질병 위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물론 중대질병 포함도 되고요. 그런데 3대 질병이 중대가 아닌 초기 진단 시에도, 보장을 받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100세 보장으로 비갱신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의료실비 보험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따로 준비를 하셔서 생명보험에 부족한 다른 진단, 예를 들어서 아까 맹지점장님께서도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으로 그 뇌혈관에 대한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생명보험에 보장이 되지 않는 다른 진단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뇨 합병증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뇌종양 진단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젊었을 때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비갱신으로 100세 보장으로 해서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가입하려면 보험료 또 많이 또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험료가 15만 7천 원인데 네. 생명보험 쪽으로 진단비 위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손해보험에 통합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네. 보험료는 한 두 회사로 나눠서 하셔도
12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보험 준비를 해주시면서 20년 납으로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장 기간은 100세를 넘게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시면서 굳이 20년 보장이 아닌 저는 30년 보장도 괜찮다고 봅니다. 더 길게는 40년 보장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납입기간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대신에 길어서 부담은 되지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보험료 전액이 납입면제되는 납입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분들 보험을 내주실 때도 결혼할 때까지는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 10년을 내주신다고 해도 부모님이 내주실 때도 부담이 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드님이 결혼하셔서 보험을 가져갈 때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네네. 예, 시청자님, 시대가 변하면서 보험도 많이 변신을 하거든요. 피아니 전문의 아직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CI 보험을 가지고 중대한 질병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대한이 아닌 초기에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과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시청자님. 네네. 나이가 어리니까요. 보장 기간을 좀 넉넉히 가져가고 또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민을 저랑 참 같은 많이 생각 했는데. 하셨죠? 예. 네.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또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셔서, 예. 제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4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고가의 골프채를 구입했습니다. 주변에서 골프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고요. 맹충호 전문가님께 들어볼까요? 네. 골프보험, 일단은 이제 골프니까 골프를 이제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보험이겠죠. 약간 특수한 보험이고요. 이제 골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프공이 잘못해서 이제 맞는 분 있죠. 옆으로 잘못 날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맞는다 그러면 그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골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골퍼들이 뭐 축하한다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약간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하금을 이제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받은 걸로 이제 용품 같은 경우 사서 이제 같이 축하를 이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품인데 고가의 골프채. 예, 그 고가의 골프채가 이제 파손이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래갖고, 뭐 드라이버라든가 아이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상을 이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수리비 걱정 안 하고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골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준비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얼마쯤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만 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약간 고가의 품 같은 경우 좀 보상을 키우면은 뭐 한 5만 원 그 이상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날씨가 좋아지면서 골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골프 보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게요. 680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디스크 진단을 받고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요. 상해 실비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질병 실비만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상해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길게 남기셨고요. 피아니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가능하십니다. 디스크 수술한 지 2년이 되셨는데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가입이 어렵지만 수술을 다 지금 받으시고 2년이 지났으니까 완치 상태이시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예.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전화 심사나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네. 예.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가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 중에 다 못 봐드렸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갈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